기호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순열이라고 하면 지금 그냥 우리 사전적 의미로 보자. 그러니까 순자가 순서할 때 순자고요. 얘는 나열, 열거할 때 열자야. 그러니까 순서 있게 나열을 한다는 뜻이야. 근데 수업하기 전에 우리가 순열이라는 용어하고 조합이라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구조적인 동질성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이 구조적인 동질성을 표현하는 게 함축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축적 표현이란 말은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기호야. 그러니까 두 가지 기호가 있는데 NPR, NCR이라는 기호를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공식이 아니다. 기호야, 기호. 그걸 얘는 컴퓨테이션이라고 하고 얘는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기호를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중학교 때는 계산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문구에서 구조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면 이 기호를 바로 쓰면 계산이 편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 두 놈의 공통점이 뭐냐면 서로 다른 것이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물을 사람이니 동물이니 물건이니 숫자니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서로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서로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은 것도 있어. 그 같은 것은 우리가 2학년 때 확률에서 배울 거고 지금 그 공통수학 1에서는 서로 다른 거를 기준으로. 근데 문제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말이 그 문장에 명시된 것이 있고 서로 다른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한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오늘 11명이 있어. 11명이 있는데 11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매스메카의 고등부 1학년 A반 학생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개인은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이라는 말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일렬로 줄을 세울 때라는 경우 수하고 너희들끼리 악수를 할 때를 생각해보자고. 악수. 그러니까 내가 동건이한테 악수를 청했어. 그치? 그럼 서로 다르지. 그렇지만 내가 동건이랑 악수를 했던 그 상황은 동건이가 나한테 했거나 내가 동건이한테 먼저 했거나 악수를 하는 경우는 똑같지. 그렇잖아. 악수라는 건 두 명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동건이랑 나랑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구하라고 하면 두 가지야. 동건이가 앞에 있거나 내가 뒤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앞에 있거나 동건이가 뒤에 있거나. 그렇지? 근데 동건이가 나랑 악수를 했어. 내가 동건이한테 먼저 청하거나 동건이가 나한테 청해도 악수는 한 번이지. 맞아? 그러면 내가 첫 시간에 경우의 수 인트로에서 설명했었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게 덧셈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문장상의 용어로는 또는이나 이거나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덧셈이라고 하고 합의 법칙이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그 각각의 어떤 시행의 결과를 봤을 때 배반 사건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 그 사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더하라고 했어. 그리고 두 번째, 연달아 이어서 어떤 사건의 결과가 끝을 맺지 않고 두 번째 사건이 생긴다고 하면 걔는 우리가 곱하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 포함해서 12명이면 1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강물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 이런 기호를 쓸 거거든. 12팩토리아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1번부터 12번까지 자리가 있는데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12가지지. 그럼 한 명이 정해졌지. 그다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야? 11가지겠지. 마찬가지로 10가지, 9가지 쭉 마지막에는 한 가지 정해졌으니까 12부터 하나씩 줄여서 1까지 곱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어.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야. 너희들이 중학교 때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12팩토리아라는 기호를 쓸 거라고.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순열하고 조합을 두 개 배울 텐데 이 순열과 조합을 쓸 때의 구조적인 동질성을 파악해야 돼. 뭐냐, 둘 다 서로 달라야 돼. 다른데 이 다른 거에서 내가 순서가 정해지는지 안 정해지는지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얘는 순서가 있어. 외우기 쉽지. 순열이나 순서 있고요. 조합은 순서가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일렬로 나열하는 놈은 순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악수를 하는 거는 순서가 필요 없는 거야. 그치? 그리고 빼셈은 어떻다고 했어? 중복되는 거를 빼라고 했지. 그 다음 나눗셈 뭐라고 했어? 같은 경우를 나누라고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합을 구한다고 하면 순열로 나열한 다음에 중복되는 가지수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내가 동건이하고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악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나랑 동건이랑 내가 동건이한테 악수를 하거나 동건이가 나한테 악수를 하거나 두 가지가 중복되니까 2 나누기 2가 되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야. 됐어? 그게 다야. 그게 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하기 편할 것 같거든? 순열은 반장, 부반장, 선거라고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대표 두 명인 거야. 또 하나, 카드가 3장이 있어. 카드가 3장이 있는데 내가 두 자리 정수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묻는 거야. 그럼 1, 2, 3이 카드가 있으면 각각 1, 2, 3의 카드는 다르지. 그치? 그리고 내가 그 두 장의 카드를 뽑아서 12자리 정수를 만들 때 12하고 21은 다르지. 그치? 그래서 걔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약에 1, 2, 3이 있는데 두 자리 정수라고 물을 때가 있고요. 두 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 이렇게 물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3 컴퓨테이션 2라고 표현할 거고 얘는 3 컴퓨테이션 2라고 표현할 거야. 왜 그러냐면 두 장의 카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12하고요 21은 다른 놈이지. 그치? 근데 두 장의 카드에서 내가 1번 카드, 2번 카드를 두 장을 뽑는 거나 2번 카드, 1번 카드 뽑는 거나 얘는 어때? 같은 놈이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기호를 쓰는데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얘가 순서가 있네? 순서가 없네. 여기서 서로 다른 거는 내가 너무 처음에 강조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2학년 확률 배울 때 너희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서로 같은 거, 서로 다른 것만 나올 거라고 공동수학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때 서로 다르다는 걸 항상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뭐냐면 순서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순서가 있냐 없냐는 순서가 결정돼야지 다른 경우가 되는 거고 순서가 필요가 없는 거는 조합이 되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전체 개념이 다야. 다거든. 이거를 기호적으로 유형화 시킨 것이 기호들이라는 얘기지. 됐니? 그러면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3P라는 놈은 우리가 3 곱하기 2야. 5P2는 5 곱하기 4야.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잠깐 봐봐. 지금 여기서 내가 곱한 걸 보면 이 앞에 있는 놈부터 하나씩 줄여가지고 뒤에 있는 놈의 가지수만큼 곱한 거지. 5 곱하기 4가 되고 얘는 앞에 5부터 1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하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거를 정확히 우리나라 교과에서는 얘가 이퀄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얘는 이퀄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기호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5 곱하기 4가 20이잖아. 20을 표현하는 방법은 1 곱하기 20도 있고 2 곱하기 10도 있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4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 20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기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야.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 여기에 등호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가 오른쪽이 6인데 6이 3 컴퓨테이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6을 3 컴퓨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6이라고 표현은 1 곱하기 6도 되고 2 곱하기 3도 되고 3 곱하기 2도 되는데 이 순서만 3P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를 기호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너희들 이름처럼 정이니까 왜 그럴까요? 생각할 필요는 없어. 알겠어?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중에 또 표현하겠지만 3 컴비네이션이다라고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3P를 이렇게 2로 나눈 값이야. 그럼 얘는 몇 가지니? 3가지지. 원래 6가지인데 중복된 게 2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기호를 쓰면 뭐가 편하냐면 너희들이 중학교 때 경우의 수는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계산했는데 이 문장에서 구조적으로 얘는 서로 다르고 순서가 있구나 라고 하면 저 기호를 그냥 바로 쓰면 돼. 그럼 계산 끝난 거. 내가 이 문제에서 순서가 필요 없고 동일한 방법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조합을 쓰면 되는 거야. 3 어쩌고저쩌고 n 컴비네이션 얼마. 됐지? 다시 정리할게. 순열과 조합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은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거고 조합은 어떤 n가지 중에서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하는 거야. 대표 2명은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악수도 순열입니까 조합입니까 라고 하면 조합인 거야. 왜? 내가 동건이한테 악수를 청하거나 동건이가 나한테 악수 청하거나 악수하는 거는 한 가지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우리 12명이 악수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 나타내기 힘들거든. 근데 우리가 그 구조적인 동질성을 안다고 하면 그냥 12 콤비네이션 2가 다른 거야. 알겠어? 그럼 12 콤비네이션이 뭡니까? 12 곱하기 12를 2로 나눈 거야. 나누면 얼마야? 6이지. 66가지다. 굉장히 편하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고가 기호가 나와서 힘드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중학교 때 했던 부분들을 아마도 중학교 때 조금 뭐 좀 잘난 척하는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중학교 경우수 계산을 할 때 이 기호를 쓰면서 계산해서 뭐 굉장히 대단한 거냐 이렇게 계산을 빨리 계산하고 이랬을 거야.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지. 원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 5개의 점이 있는데 이 5개의 점에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쓸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5개의 점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근데 생각해봐. 여기 순서 있어 없어? 없거든. 3개만 뽑으면 되거든. 조합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1번 기준으로 1번, 3번, 5번일 때 1번, 4 이렇게 계산했을 거란 말이야. 하나하나씩. 근데 그냥 지금은 5 컴비네이션 3입니다. 삼각형이니까.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뭐로? 3 곱하기 나중에 설명할 텐데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경우 수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 경우 수는 오히려 중학교 때보다 훨씬 편해. 알겠지? 자, 이게 오늘의 내가 얘기하는 거 다거든. 근데 여기서 세부적인 기호의 표현이나 문장상에서 순열과 조합을 구별할 수만 있으면 돼. 됐지? 다시 순열은 순서가 있고 조합은 순서가 없고 뽑기만 하는 거야. 됐지? 둘 다 서로 다른 놈이어야 돼. 그 다음에 순열의 대표적인 거는 반장 부반. 그 다음에 몇 자리 정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순열. 그 다음에 조합은 대표 뽑는 거, 악수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다각형에서 점이 있을 때 선분을 선택할 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직선을 봤을 때 우리가 직선이 있고 선분이 있잖아. 그치? 직선이 있고 선분이 있잖아. 차이가 뭔 줄 알아? 뭘 것 같아? 직선은 순서가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두 점만 있으면 되거든. 선분은 방향이 있지. A에서 B 방향, B에서 A 방향. 알겠느냐? 알겠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세부적인 거를 하도록 할게.
뭐 어렵지 않은 개념들이지, 그치?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부등식이냐 절대부등식 이거보다 굉장히 단순해. 굉장히 단순하거든. 그러니까 요걸 내용으로 선생님이 이제 순열을 세부적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순열이야. 그럼 얘의 말뜻은 이런 거거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해. 자, 아까 얘기했지. 서로 다른 말이라는 것은 문장에 포함되어 있건 안 돼 있건 서로 다른 말이 있어야 돼. 그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봐봐. n개라는 거, r개라는 거는 뭐야? 자연수지. 2분의 1개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 그치? 2분의 3개 선택할, 왜? n개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n하고 r은 뭐야? 그렇지. 자연수야. 됐어? 숨어있는 조건이다. 그 다음에 n개에서 n개가 5개야? 5개 있는데 5개에서 6개를 뽑을 수 있나? 없지. 5개에서 5개를 뽑을 수 있나? 있지. 5개에서 4개 뽑을 수 있나? 있지. 그러니까 R이라는 놈하고는 항상 이와 같은 관계가 있겠네. 됐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지. 그치? 5개 중에서 6개를 나열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 두 놈은 자연수이면서 n의 R이 n보다 클 수는 없어. 같을 수는 있다. 됐습니까? 거기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순열이 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거든. 뭐 n, p, r이라는 게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타내자는 기호야. 기호. 근데 아까 그냥 내가 5p4라고 했을 때 해보자.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된단 말이지? 됐니? 그리고 뭐 5p3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를 일반화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n개였어. 그치? 맞아? 그 다음에 뭐겠어? n-1이겠지. 그 다음에 뭐겠어? n-1일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 뭐가 없니? 5p5야. 얘는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타내겠지. 5개를 나열해주는 거니까. 됐습니까? 됐니? 그러면 얘가 땅땅땅땅 갔을 때 n-r 플러스 1개까지 곱하라는 뜻이야. 근데 얘를 뭐 교재에서는 얘를 괄호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 r-1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여기다 적용을 해봐. 봐봐. 지금 5p4면 얘가 마지막 카운팅 되는 놈이거든요. 됐어? 그럼 5에서 4 빼면 1 더해봐. 맞지? 맞아요? 이해됐니? 5에서 4 빼서 1 더하니까 2 되는 거 맞지? 맞냐? 그 다음에 5에서 3 빼서 5에서 3 빼서 1 더했어. 3 되는 거 맞지? 자, 여기 볼까? 5에서 5 빼고 1 더해. 맞지? 그치? 그럼 요 놈은 뭐야? 순열에서 마지막 가지수를 일반화 시킨 거야. 됐지? n 선생님 곱하기 1이 아니니까 1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마지막 숫자는 n-r 플러스 1개라고 일반화 시키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 그치? 5개에서 5개 뽑는 거. 그거를 우리가 5 팩토리아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느낌표야, 느낌표, 팩토리얼. 얘를 계승이라고 하는데 쟤는 만약에 이런 거지. 얘가 n 팩토리아라고 표현할 것 같으면 n, p, n인 거야. 됐어? n, p, n이야. 그럼 여기다 넣어봐. n 더 플러스니까 1까지 곱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가서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npn으로도 표현하는데 얘를 또 단순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n 팩토리아라고 정의하는 거야. 됐습니까? 뭐야?
n개와 r개가 같을 때. 됐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이 2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거기서 계승에서 있잖아. 계승. 동그라미 합시다. 동그라미 2번에 순열의 안돼. 순열의 수에다가 요거 선생님 표현처럼 여기까지 표현하시고 얘는 마지막 곱해지는 숫자의 일반형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계승에 괄호 2번에 노란색으로 박스 된 거 있지. 1, 2, 3번 다 별표 치십시오. 거기다가 그 1번, 2번 돼 있는데 위에 있지만 잘 안 보이니까 0 팩토리아는 1이라고 하나 적어 봅시다. 적혀 있지만 노란색 박스 안에다가 우리 수학자들이 기호를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연산이잖아, 곱셈이잖아. 그러니까 0 팩토리아라고 했을 때 0개를 곱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곱한다는 건 0을 곱하면 다 뭐가 되니까 0이 되버리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 0 팩토리아를 1이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게 n개에서 빵개를 뽑았어. 그럼 0이라고 하면 곱셈이 안 되지. 그치? 그것도 1이라고 정의한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기호가 아마 순열에서는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기호인데 선생님이 뒤에 증명이 있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다음 달에 여러분들 뭐 그 좀 얘가 익숙해질 때 다시 한번 증명을 할게. 증명 내용은 중요한데 지금은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거를 쓰자고. 아까 뭐 이렇게 해볼까? 가장 편한 거 4p3이야. 그럼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란 말이지. 그치? 근데 이 기호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4 마이너스 3의 1 팩토리하고 그 다음에 4 팩토리아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 계산은 얼마니? 4에서 1인 1 팩토리아 1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됐습니까? 숫자는 같지.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우리가 4p3하고요 4p4하고요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고요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근데 1은 곱하나만 하지. 그치? 의미는 다르지만 경우의 수만 똑같아. 알겠습니까? 숫자만 똑같아. 의미는 달라. 얘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 거고 얘는 4개 중 4개를 선택한 거거든. 근데 마지막 곱하는 놈이 1이기 때문에 숫자의 경우 수는 같지만 의미는 달라.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01쪽의 기념 체크를 얼른 해보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로 봅시다. 빨랐나? 빨랐나?
1번 쪽 202쪽에 1-2번 별표 치십시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계산했을 때 살짝 여러분들이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n을 구하래. 자, n이야. 근데 몇 개까지 곱해야 돼? 2까지 곱해야 돼. 그치? 곱하기 n-1은 9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맞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n이라는 놈은 자연수이면서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치? 맞습니까? 수로에는 정의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n제곱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90 이퀄 0에서 인수분해를 푸는 방법이 있고 지금 얘는 뭐니? 연속된 정수지. 맞습니까? 그럼 90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10 곱하기 9라고 표현할 수 있지. 맞습니까? 됐어? 그러니까 n이 10인 거야. 이거를 9 곱하기 10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인수분해하는 거 아니야? 연속된 곱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봐봐. 얘 살짝 별표 한번 치고 몇 개인지를 몰라. 몇 개인지를. 됐어? 몇 개인지를 몰라. 그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얘는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지고 120이 되는 놈인 거잖아. 그치? 5야. 얼마야? 30이지? 그 다음에 4야. 얼마야? 120이지. 맞습니까? 몇 개 뽑은 거야? 3개. 그러니까 R이 3인 거야. 됐니? 느낌 알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얘는 n차 방정식인데 한번 봐봐. n 플러스 2야. 그지? 몇 개까지 나열해야 되는 거야? 4개까지야. n 플러스 2에서 1 빼니까 n 플러스 1이고 또 1 빼니까 n이고 또 1 빼니까 n 마이너스 1이야. 괜찮지? 그 다음에 56 곱하기 얘는 몇 개? 2개.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됐냐? 그러면 여기서 n들은 다 얘들은 전부 자연수일 테니까 그치? 0이 아니단 말이지? 약분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두 놈의 곱이 56인 거야. 연속된 경우야. 얘 거듭제곱 곱셈공식에서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연속된 곱으로 56대는 뭐 있니? 8, 7이지. 맞습니까? 8 곱하기 7이 56일 거라고.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n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n이 얼마란 얘기야? 6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느낌 알겠습니까? 1-1번 얼른 한번 풀어보십시오.
때 진중하게 해야 된다. 경영에서 빅사를 만들고. 이거 20분 남았다고? 30분 남았다고? 됐어요? 2번 1-2번 별거 2개. 안 되면 놔두시고요. 진도 나가자. 표시해놨다가 다시 답지 보지 말고 다 풀어야 된다. 자, 여기 수열 단원, 순열 단원에서는 이 문제가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가장 여러분들이 틀리기 쉽고 당황한 문제거든. 여기 여러분들 자 순열 기호 n 컴퓨테이션 r이라는 놈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 그치? 맞습니까? 우리 교재에 보면 두 가지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꼭 그러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그 아까 UPR 있잖아, UPR 120 됐어? 그러면 이 120은 6부터 곱해서 그치 연속된 곱으로 표현해야 되는 수니까 그치 r을 쉽게 찾아냈는데 얘는 부등호야. 그치 부등호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기호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면 얘는 n이 주어질 때 r이 주어질 때 얘는 r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얘 꽤나 중요합니다. 또는 증명할 때 실제 계산은 한 99%가 위의 식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1% 정도가 아래 걸 쓸 거예요. 그럼 1%라면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위에 거를 쓰기가 애매하지. 그렇잖아. 6부터 R개를 나열해야 되는데 R개를 나열할 방법이 없어. R개를 모르니까. 얘 같은 경우는 120이나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없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숨도 쉬지 마시고 이 공식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해. 저거 버벅거리면 안 돼. 알겠느냐? 그러면 얘는 그대로 써보자. 6-r 팩토리얼 그 다음에 6 팩토리얼 맞습니까? 그 다음에 4 곱하기 6-의 r-1 전체 빼야 되는 거야. 얘가 팩토리얼 맞습니까? 그 다음에 6 팩토리얼 됐어? 됐습니까? 그대로 썼어. 그 다음에 6 팩토리얼 6 팩토리얼 숫자니까 똑같은 놈 약분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분은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걸리니까 얘는 7-r 팩토리얼가 될 거야. 그치? 얘 자체도 숫자니까 양변에 7-r 팩토리얼 곱하게 되면 얘는 6-r 팩토리얼가 될 거고 분자는 7-r 팩토리얼가 될 것이고 얘가 4보다 크다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가 n 팩토리얼은 뭐라고 배웠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어디까지 땡땡땡 3, 2, 1까지 곱하라는 기호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 전체, 얘 주먹이 팩토리한 거야. 그치? 맞아? 그럼 7-r이야. 맞습니까? 여기서 7-r에서 뭐 빼야 돼? 마이너스 1 빼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이하 동류니까 팩토리얼이라고 정리할게. 왜 그러고 싶냐면 여기가 6-r 팩토리얼이거든. 이 뒤에는 얘하고 얘하고 똑같지. 7에서 1 빼니까 얘가 6-r 팩토리얼 거야. 이해되셨어? 그러면 당연히 같은 값이니까 약분하고 결과는 7-r이
4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됐어? R로 이거 부등호 풀어주면은 R은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얘는 뭐야? 자연수라고 했지. 만족하는 R 값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러니까 R 값이 합인가? 더하니까 6이 되시겠네. 됐습니까? 다시 자 R이 주어질 때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지금 위에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은 어떨 때 쓰라고? 그렇지. R이 주어지지 않을 때나 증명할 때나 나중에 다시 할게. 그러면 이 식작 때는 R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니? 얘를 두 번째 식으로 전부 다 표현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얘가 7-r 팩토리얼이니까 양변에 7-r 팩토리얼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겠지. 그러면 위 분모에 7-r의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7-r부터 하나씩 줄여서 2 곱하기 1까지 곱하라는 기호의 정의야. 그러니까 7-r보다 하나 적으니까 마이너스 1 빼니까 이 자체가 6-r 팩토리얼가 되겠지. 됐습니까? 이해됐니? 6-r 팩토리얼이니까 약분시키고 7-r만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괜찮아? 그러니까 얘 전체가 n 팩토리얼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R의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질문. 요거 필기에 두었니? 그 지금 이 기호의 연산에서는 얘가 제일로 중요해. 알겠습니까? R이 주어질 때 안 주어질 때. 알겠습니까? 연습된 점수도 마찬가지고 1-3은 그냥 별표 치고 선생님이 나중에 두 번째 할 때 증명을 해 드릴게요. 위에 있는 걸로 보면 안 돼요. 되지. 근데 이 방법이 훨씬 편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련 문제 가볼까요? 자, 순열의 수요 한번 봅시다. 자, 얘들아,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순열 단어를 배우잖아. 그리고 문제가 순열이 수라고 나오잖아. 나중에 시험 칠 때는 순열 조합이 섞어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문장을 보고 순서가 있다 없다를 구분해야 되거든. 지금 여기서 한번 보자.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였다. 6명이야. 6명이 유전자가 동일한 유전자 똑같은 인간이 6명일 수가 없지. 서로 다르다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수열인 거야. 됐어? 됐니? 일렬로 세우는 방법 얼마겠어? 6팩토리얼이지. 아니면 6 컴퓨테이션 6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6명의 학생 중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 자, 내가 한번 봐봐. 이거를 우리 중2 때 어떻게 했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사람 이렇게 A, B, C, D, E, F 6명이 있어. 됐습니까? 일렬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자리가 있고요, 두 번째 자리가 있고요, 세 번째 자리가 있고요, 네 번째 자리가 있고요, 다섯 번째 자리가 있고요, 여섯 번째 자리가 있어.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A, B, C, D, E, F 중에서 한 놈을 선택하니까 6가지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 B가 날아갔어. 1번 자리에 B가 선택돼 있어. 그러면 2번 자리에는 B 빼고 몇 명이 되겠어? 5명.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몇 명? 3명. 맞습니다. 4명. 잠깐만. 여기까지 보시겠네. 4명.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자리 몇 명? 3명. 자, 여기서 잘 봐.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연달아 동시에 연달아 이어서지. 그러니까 곱하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1 때는 계산했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기호를 배웠으니까 어떻게 표현한다고? 6 컴퓨테이션 4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죠. 굉장히 기호가 편해진 거라. 뭘? 구조적으로 얘가 서로 다른 놈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기호를 그냥 바로 쓰라는 얘기예요. 됐지? 그 다음 3번 6명이 반장 부반장이래. 그치? 반장 부반장이래. 그치? 맞아. 어떤 놈이 6명 중에서 반장이 되는 놈 6명 중에 1명 먼저 뽑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순서를 정해서 5명 부반장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6 곱하기 5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얘 기호로 쓰면 6 컴퓨테이션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갖자. 이웃할 때의 순열의 수 별표. 거기다가 3번에다가 세트로 묶기. 그래서 이웃하도록, 그러니까 뭐 경우에서도 자주 나오는 건데 이웃 붙어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 정도 알지? 알지? 자, 그러면 남자가 이웃한다, 여자가 이웃한다. 지금 내가 여자 1, 2, 3, 4 카운팅을 했는데 이때 7명의 사람은 전부 다 다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중간에 쌍둥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쌍둥이도 다른 사람이잖아. 그치? 서로 다르지? 그치? 다 뽑을 거 없어. 그러면 이웃한 무리를 이렇게 세트로 묶어. 됐습니까? 한 묶음을 묶어. 자, 그러면 자, 총 묶음이 몇 개야? 4개지. 맞습니까?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4p4 혹은 4 팩토리아. 맞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얘가 막 배치됐잖아. 그지? 배치됐어. 근데 이분 안에서 이 세트, 이 팀 중에서도 얘네들이 여1, 여2, 여3, 여4가 되든 아니면 여4가 앞에 있든 좀 다른 경우지. 그쵸? 여자 같은 사람이 이질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세트 안에서도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얘 분홍색 4팩토리아하고요 흰색 4팩토리아하고 달라. 알겠어? 동시에 연달아 이어서니까 곱하기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4팩토리아 곱하기 4팩토리아. 그래서 576가지가 되시면 되겠네. 이해됐어? 이웃한다라고 하면 뭐야? 세트로 묶고 세트 안에서도 순열이 있는 거야. 알겠어? 세트 안에서 순열이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연달아 하도록 할게요.